질문이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셀 타입을 안티바디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백소팅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셀을 우리가 채취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0x 지노믹스 시퀀싱을 하는데 이 그 10x 지노믹스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셀이 서피스로 고유하게 내보내는 프로틴 마커가 있어요. 뭐 PBMC 같으면 여러 가지 그 고유한 프로틴 안티바디 마커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걸 캡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프라이머를 우리가 장착을 시켜가지고 그 셀 타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백소팅 했지만 뭐 CD19이 뭐 C3만 우리가 캡처를 했지만 그 셀 타입이 과연 어떠한 또 특정한 सब셀 타입인지를 알려면 이 그 프로틴을 우리가 바코드를 심어서 우리가 그것도 카운팅을 해서 이 셀 타입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가지고 있는 그 셀들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gene expression 프로파일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과정에서 이 각각의 GRB들은 유니크한 셀 바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셀에서 시퀀싱을 할 때 이 나중에 미드 프래그먼트로 나올 때는 이게 같은 셀에서 나온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 바코드는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틴 안티바디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서 어떤 셀 타입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 셀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러한 보라색 셀들이 얼마인지 다 프로틴 안티바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셀 안티바디가 없더라도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로도 우리가 인실리코 프리딕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박성 박사가 지금 로 디멘전 프레젠테이션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저는 박성광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풋 차원이 아주 높은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낮은 차원 데이터로 디멘전 리더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링 하겠는가 두 가지 토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산상의 이점 때문에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상의 잡음을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가 하이 디멘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2D나 3D로 차원을 축소해서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히 싱글셀 데이터 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2D나 3D 데이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좀 더 어떤 생물학적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작은 알고리즘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두 번째는 처음 PCA는 선형 방법, 선형적인 차원 축소 방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요즘 많이 쓰였던 티슨이나 아니면 유맵이라고 비선형 데이터도 차원 축소하는 방법인데 제가 미리 강조하고 싶은 거는 티스니 방법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티스니 방법이 많이 쓰였는데 티스니 방법이 싱글셀 어널리시스 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유맵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맵이 많이 사용됐고 홍철님 박사님께서도 이거 유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약간 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원 축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풋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저차원의 공간으로 프로세싱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는 28 by 28 그러니까 약 800차원의 데이터예요. 이 800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한 프로젝션한 방법, 프로젝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점은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존하고 싶었던 정보는 우리가 관심사 정보는 어떤 로컬 스트럭처, 네이버 스트럭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같은 클러스를 보시면 같은 클러스에 있는 원래 하이 디멘션 상에서 같이 가까이 있는 두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하더라도 가까이 있도록 이것이 가장 주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보시면 같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셀 데이터 하더라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셀들은 이렇게 차원 축소했을 경우에 같이 가까이 있도록 하는 것이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PCA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오버뷰를 하자면 PCA는 베리언스를 프레저하는 어떠한 선형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2차원 데이터 생각할 건데요. 2차원 평면에서 이 하늘색 점들이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건데 하나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널리 펴져 있는 방향으로 차원 축소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차원 축소를 하면 이 중에 정보로수가 적은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A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가 차원 축소를 했을 경우에 그 정보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정보가 그 퍼짐이 맥시만적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 PC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A를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식은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텀이 베리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하더라도 그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서 원래 데이터 스페이스에 어떠한 퍼져 있는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션을 찾는다는 게 PCA이고 여기서는 하나의 축만 찾았지만 여러 개의 축을 찾은다면 여러 개의 벡터를 찾은다면 그 벡터들이 옥소곤을 한다는 조건을 둬서 그래서 PCA는 샘플 코레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의 탑 아이겐 벡터들의 그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PCA는 어떠한 데이터 퍼져 있는 정도를 보존하는 선형 프로젝션이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할 때만 사용되는데 데이터 분포 자체가 비선형인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게 티스니 방법입니다. 티스니 방법인데 여기 좀 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편하지는 않으실 건데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우선 왼쪽이 3차원이고 고차원 데이터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반대편이 3차원 평면,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으로 프로젝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의 로컬 스트럭처. 로컬 스트럭처라는 거는 네이버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한 포인트와 인근 주변의 어떠한 스트럭처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저차원의 공간으로 프로젝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로컬 스트럭처는 어떠한 확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xi가 있었을 경우에 xj가 선택될 확률. 만약에 xi가 xj에 가까이 있다면 xj를 선택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xj가 아주 멀리 있다면 이 확률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을 거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고 거리가 멀면 확률이 낮고 그래서 이런 고차원 올해 공간에서 확률을 정의하고 이 확률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하는 것이 티스니 방법입니다. 즉 여기 여러 가지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있고 확률은 거리에 따라 정의되고 이 원래 공간에서의 확률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로컬 수를 찾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보통 확률 두 개 확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KL 다이버전스를 썼고요. 뭐 식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넌리니어 티스니 방법은 넌리니어 방법이고 비선형 방법이고 어떠한 로컬 스트럭처 그러니까 원래 스페이스에서 가까이 있는 점들을 저차 공간에서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률을 정의하고 그 확률은 거리에 결정된다. 이런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티스니가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제약점이 알려져서 지금은 홍 박사님께서도 티스니 거의 안 쓰셨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속도가 느리다. 앞에서 보시면 확률을 정의할 때 주변의 네이버들을 모두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복잡하고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까이 있는 두 데이터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두 포인트 사이 거리를 잘 유지하는데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잘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클러스터 내에서 거리는 잘 보존이 되지만 다른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보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0과 0번째 0 이미지와 3, 6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 포지션 결과만 보면 3번 이미지가 6번 이미지에 비해서 0번 클러스터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데 티스니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그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틀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이런 분포도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원 축소의 가장 사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그러니까 2D나 3D로 프레션 시켜서 각각의 셀 타입이 어떤 건지 보고 싶은 건데 글로벌 스트럭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UMAP이라는 게 제안되었고요. UMAP, 티스니, UMAP, PCA 모두 다 스라셀 있는 기본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이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왜 티스니보다 UMAP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MAP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티스니처럼 어떠한 원래 공간상에서의 로컬 스트럭처를 그대로 프레저빙하는 그대로 컨시 좋게 프레저빙하는 저차원 인비딩 찾는 건데 똑같이 확률을 정의해야 됩니다. 확률도 거리에 여기서 보시면 거리가 길면 그 확률이 작고 거리가 짧은 확률이 크게 되는 그런 확률을 정의해서 그 확률을 최대한 보존하는 로우 디멘전 인덱스 찾는 건데 앞에와 달리 KR 다이버를 쓴 게 아니고 다른 로스 펑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텀을 썼는데 이 텀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수식이 있을 건데 여기서 수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두 점과 원래 스페이스 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있는데 티스니는 가까이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잘 보존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보존할 수 없다. 그리고 하지만 UMAP은 그에 비해서 어디셔널 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두 포인트도 잘 보존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포인트 간의 거리도 잘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UMAP이 속도면에서 그리고 정확점에서 좀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UMAP을 많이 쓴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클러스터링 방법인데요. 우리가 싱글셀 데이터를 하는 이유는 싱글셀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브 그룹이 있어서 각 서브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그룹의 특성을 알고 싶은 게 싱글셀 데이터 시퍼싱 어나리시스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라에서는 그래프 베이스드 방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베이스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클러스팅 한 다음에 이 클러스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건지 그걸 아는 것이 두 번째 작은 제목인 셀 타입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싱글셀 데이터나 싱글셀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각각의 한 점들이 셀입니다. 그래서 원래 셀은 그래서 각 셀이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번호가 색깔이 각각 다른 그룹이거든요. 클러스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싱글셀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룹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랑 그래프랑 두 개의 용어가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두 개의 용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두 개 그냥 갖다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하나의 그 노드가 오브젝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셀 데이터에서는 셀이 되겠죠. 셀이 되고 여기 커넥션이 어떻게 두 셀들이 인터랙션 하는가. 그리고 만약 가깝다면 두 셀들 간의 성질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거리가 멀다면 두 셀들 간의 유사도가 적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연결이 인터랙션이 있다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랙션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노드가 있고 커넥션이 있고 아니면 링크라도 되고 엣지레이도 되고, 용어는 다양한데 그냥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셀이고 셀들 간에 엣지가 있어서 커넥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클러스터링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각각의 노드가 있고 커넥션이 있고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듈들을 그룹핑하는 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색깔이 다른 그룹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은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각각의 각각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 사이의 커넥션 굉장히 덴스하고 강하죠. 하지만 다른 클러스터 간에는 커넥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됐을 경우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클러스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 수 있는 메저하는 방법, 죄송합니다. 메저하는 매트릭이 모듈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모듈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J가 두 개의 노드 두 개의 노드의 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드 I, 노드 J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감마가 어떻게 우리가 파티션을 할 건지 그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델타는 만약에 두 개의 노드 I, J가 같은 클러스에 들어간다면 1, 아닌 경우에는 0. 그러니까 같은 클러스의 같은 경우에만 이 전체 모듈라이트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니톤을 다시 보시면 이 IJ는 실제적인 시뮬러리티, 이 IJ가 얼마나 시뮬한지, 크면 클수록 두 개의 IJ 노드는 더 유사하고 이 값이 작다면 유사하지 않다. 만약에 생각하시기에 두 노드 사이 시뮬러리티가 크면 클수록 같은 클러스 안에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텀은 어떤 랜덤한 확률입니다. 두 개의 같은 조건에서 두 개의 IJ가 랜덤하게 커넥션이 있을 경우 확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원래 IJ가 시뮬러스가 높을 경우에 만약에 이 값이 다른 클러스에 되게 되면 전체 모듈라이트는 이 텀의 기여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IJ가 굉장히
심해서 낮은데 랜덤 확률보다 낮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노드가 같은 클러스터에 있다면 이 값이 네거티브가 돼서 네거티브 기호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전체적으로 낮게 됩니다. 맛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정의에서 이 모듈라이트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좀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듈라이트 다시 정의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총 7개의 노드를 가진 아주 심플한 네트워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클러스터 보는 게 아주 직관적으로 맞겠잖아요. 두 개의 클러스터.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이 하나의 에지는 두 개 서로 다른 클러스터 연결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나이브하게 각각의 노드를 다른 클러스터, 모든 노드가 각기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와 반대 그의 극단적 케이스가 모든 클러스터가 모든 노드가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 이게 있겠는데 만약에 모든 클러스터 같은 클러스터에 있게 된다면은 여기서 페어를 생각하게 되니까 페어가 0이지만 없지만 네거티브 항목이 있어서 이 값이 또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당연히 좋을 건데 아직도 이 노드가 원래는 클러스터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 값은 작겠지만 여기서 보면 트랜지션은 작지만 이 값이 있어서 네거티브가 돼서 이 값보다 이 녀석이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맥시멈한 모듈라이트를 가지는 클러스터링은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이 IJ는 그러면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사하죠. J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유사하죠. 역으로 시야 돼. 만약에 거리가 길다면 그 유사하죠. 가지고. 올려. 네. 근데 이 IJ는 저희가 원래 모르는 거. 클러스터링. 저거는 그냥 이 IJ는 노드 간의 어떤 유사를 하는 건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크래시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일이 있다면 크래시 큰 거고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EIJ는 아마 PCA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터로 정해야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콜리션 할 수도 있어요. 콜리션 할 수 있고. 네. 콜리션 크다면 같은 방향으로. 네. EIJ는 여기서는 디스턴스의 역으로 시밀러리티가 되는 거예요. 네, 시밀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에서는 루바인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루바인 알고리즘은 또 휴리스틱하게 시작을 처음에 그냥 오리지널 네트워크 시작해서 그 휴리스틱하게 이걸 모아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잘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게 루바인을 불리는 이유는 저자대 루바인 대학에서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홍 박사님도 이 루바인으로 하셨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가장 7개 가진 노드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 네트워크 이거를 파티션 할 건데 클러스팅 할 건데 제일 처음 시작할 거는 모든 노드가 각기 다른 클러스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로 랜덤하게 순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이가 생각하고요. 이건 랜덤한 순서를 정하고 2에서 시작하자 했을 때 원래 2가 있던 클러스터에서 2를 제외하고 2를 그 주변에 있는 값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2가 있으면 원래 클러스터 빼서 원래 1이 그러니까 3번 노드가 속하는 클러스에 넣어봤을 때 모듈라이트가 늘어나면 거기로 늘거나 아니면은 일본에 있던 클러스에 들었을 때 모듈라이트가 늘어나면 일본으로 하는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노드들을 합치면서 결국은 클러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버전 할 때까지 계속 돌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계층적인 클러스를 하고 싶으면 이 세 개의 노드를 하나의 그냥 메타 노드로 잡아서요. 가상적인 노드로 잡아서 잡고 여기도 두 개도 가상적인 노드로 잡고 여기서 셀프 루프 여기 안에 있던 에디트 커넥션을 셀프 루프 달아서 이거를 하나의 그냥 가상적인 노드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 똑같은 알고리즘 그대로 반복해서 계층적으로 다시 클러스팅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얼마 정도 걸리죠? 네, 마지막에 여기서 그래서 셀 타입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우선 우리가 클러스팅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원하는 거는 이 각각 클러스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건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 클러스터의 셀 타입을 확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라이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기 스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좀 쉬운 방법 사용했거든요. 첫 번째는 클러스팅하고 셀들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클러스팅한 이후에 각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셀 타입 찾는 방법이 이 스라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방법에서는 이 두 가지 단계를 한 번에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라이드에서는 먼저 클러스팅하고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셀 타입을 찾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루바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셀들의 클러스를 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각 클러스터에서 디퍼런셜 익스프레스 된 진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러스터와 다른 셀들을 비교했을 때 이런 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현됐어. 그러면 이렇게 마커진을 세팅하고요. 이 마커진과 원래 알려진 셀 타입과 비교해서 만약에 이 셀 타입이 이 마커진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클러스터는 이 셀 타입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셀 타입 아이덴티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커버한 거는 고차원의 인풋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디멘저레이션 하는 거 하나랑 그거랑 그리고 클러스터링과 셀 타입 아이덴티티를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경우 DEG를 할 때 그러니까 노말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에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셀 클러스터별로 셀 아이디 할 경우에는 컨트롤이 그 클러스터가 아닌 나머지 클러스터가 컨트롤이 되고 내가 원하는 관심 있는 클러스터가 이제 프리먼트, 익스페리먼트를 보게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DG고. 그러면 셋업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링 후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것도 그 기본적 그 옳은 방법은 없어요. 어느 랩도 뭐 이게 우리 방법이 옳다. 이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냥 방법으로 설명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알고 싶은 셀 마커들 보고 셀 클러스터 이제 그 10x genomics 셀 레인지 아웃풋 파일을 보면 이제 그 좀 이렇게 저기 뭐죠? 교수님들이 좀 사용하기 쉽게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제 클릭을 하면 클러스터가 어떤 그 진이 많이 하이 익스프레션 됐는지 그 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셀 타입의 마커인지 그 발견되면 오케이 그러면 이 클러스터는 무슨 셀 타입이다 레이블을 붙이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은 카르티 같은 경우를 하는데 이게 CD4, CD8을 백 소팅 해가지고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그 CD4 T셀과 CD8 T셀이 서브 리니에이지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클러스터를 하지 않고 셀 하나하나의 진 익스프레션과 프로틴 안티바디를 보고 그 셀 아이디를 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실습에서. 지금 박솔 박사가 그 핵심이 되는 저차원 데이터 프레젠테이션과 클러스터링 방법을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실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과연 그 이론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데 좀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폴더 네 번째 3번 세 번째 R&D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클러스터 R&D. 그래서 잠시만 다시 RStudio 가서 두 번째 PDMC 클러스터 R&D를 열어볼게요. 이제 열려져 있네요. 그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다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그 보통 이제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 그 스텝별로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environment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불러들여서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프로세스 스텝을 넣었고요. 자, 라인 14 14번째 보시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있죠? 아마 근데 PDMC 이 수락 이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라인 16에서 놓고 컨트롤 엔터만 쳐도 이게 다 그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로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패키지 로딩을 하시고 ggplot2를 한번 로딩을 아마 이거는 안 했으니까 이거 한번 로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CA 플랫이 있습니다. 그래서 PCA 컴퓨테이션이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아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PCA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로우 디멘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하이 디멘전 그 고차원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그 효과적으로 적은 정보를 가지고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어떤 그룹 오브 피처로 그 효과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가 예, 그 문제죠 결국에는. 그래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라인 31은 이제 그 그래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PC 컴포넌트에서 이제 하일리 필요로 하는 베이시스 벡터 중에서 하일리 익스프레션이 돼야 되는 그런 진들 피처들과 그다음에 로우 익스프레스된 진들의 그 컴포넌트 구성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아마 라인 36번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각각의 지금은 두 개의 그 PC 컴포넌트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 이게 이런 진 FTL이라는 진들이 많이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에 얼마만큼 컨시스턴트하게 내 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같이 그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클러스터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PC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첫 번째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디멘전에서 PCA 플랫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42번 클릭을 하시면 이제 두 개의 컴포넌트만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죠. T순이나 U맵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죠. PCA는 그 글로벌 스트럭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두 개밖에 못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페이퍼나 이게 지금 그 화면이 이게 지금 2디멘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게 디멘전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게 3차원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T순이나 U맵으로 하겠죠. 라인 48번을 그리시면 런 하시면 이제 힙맵으로 각 컴포넌트마다 각 셀, 이게 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 피처들 베이시스 벡터들이 되겠죠. 진 피처. 그래서 힙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두 그룹으로 일단 나눠지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베리언스를 줄여서 베이시스 벡터를 그러니까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그룹 오브 진들을 적게 쓰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그죠? 그 하나하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더 추가시키면서 계속 그 두 개의 셀 사이의 데이터의 관계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몇 개까지 디멘전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써야 되느냐, 그죠? 10개를 쓰면 될까? 20개를 쓸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베리언스를 얼마만큼 그 줄일 수가 있는가, 그죠? 그 플롯을 보여주는 거 그거 많이 쓰이거든요. 그 라인 57번 엘보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내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그 증가하면서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그 플롯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플래시 됐다 싶으면 너무 많이 쓰면 계산상의 그런 컴플렉시티도 높아지고, 그죠? 그렇지만 적은 양으로도 그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그런 컷오프가 적절한 컷오프가 얼마인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에서는 13개의 컴포넌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13개만 일단 쓰는 것으로 합시다. 일단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해서 그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나면, 그죠? 그 데이터 사이에 그 거리를 구해서 이게 클러스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클러스터가 많이 있다면 이게 수많은 셀들이 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성 박사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모듈러리티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정량화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하게 되죠. 일단 라인 블락 70번을 보시면 그 nearest k nearest neighbor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엣지 간의 PCA의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루바인 알고리즘을 돌려서 적절한 어떤 그 그룹을 이루는 클러스터 커뮤니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졸루션의 숫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레이블이 붙여지게 되는, 어노테이션이 붙여지게 되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아마 이 숫자를 높이면 클러스터가 많아지나? 아니면 작게 레졸루션을 하면 클러스터가 더 적어지고 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루바인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그러면 결국에 컨트롤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인 70번을 돌려볼 텐데 좀 시간이 걸려. 한 3, 4분 걸릴 테니까 빨리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지금 K nearest neighbor를 구하고 그 다음에 루바인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클러스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버 오브 커뮤니티는 9개를 찾았다고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데 이제 그죠? 이제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그 레이블을 찍어 스케라 플러스로 PCA 컴포넌트 디멘전에서 한번 볼게요. 자, 라인 82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위의 단계에서 클러스터를 그 로바인 알고리즘에서 커뮤니티를 찾을 때에는 이 그림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3, 4, 5, 6, 7, 8, 9번까지 써가지고 그 디스턴스를 구해서 레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우리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보이니까 좀 이게 막 믹스가 됐는데 왜 이게 같은 그룹에 다른 그룹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더 하이 디멘전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진다면 그죠? 이게 분명히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티신이나 유맵 같은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종이에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방법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유맵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까 그 복잡한 그 매스 그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다이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인 89번을 블럭을 돌리면 그 요맵에서 이제 예전에는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 안에 파이썬에서 유맵을 그 뭐죠? 파이썬 그 런인가 SKT 런이라는 패키지를 돌렸는데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그 독자적으로 R에 있는 유맵을 돌려가지고 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유맵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그 인풋 데이터는 똑같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아웃풋은 이렇게 확연히
잘 세퍼레이션이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PCA가 무엇이고 왜 로우 디멘전 리덕션 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클러스터링을 왜 하는지, 또 유맵을 왜 하는지를 이제 우리 다 알게 됐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파일에 그러면 클러스터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지금 1, 2, 3, 4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클러스터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RMD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지금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이 안에 다 좀 적어드렸거든요. 이제 물론 이게 제가 수라스에 있는 튜토리얼을 카피를 해왔지만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고, 조금 미싱이 된 빠진 부분을 좀 첨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 라이브러리 다 이미 로딩이 됐고요. 지금 보면 우리 그 PBM 그 수라스의 오브젝트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 RNA 어세이라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0x 리드 파일을 매트릭스를 읽었고, 그 다음에 SCT 트랜스폼을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SCT라는 아세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락을 실행을 시키지 마시고 지금 라인 21번에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합시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가지고 라인에서, 그 다음에 27번 여기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 쳐서 이 라인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우리가 PBMC의 지금 디폴트 에세이는 SCT로 지금 선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디폴트 에세이를 RNA나 다른 거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RNA로 나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떨 때 필요할지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문을 잘 하셨어요. 그 내용이 좀 많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클러스터가 어떠한 진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진이 highly expression 아니면 반대로 low expression 되는지를 그 DG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find or marker라는 프로그램인데 펑션인데, 이 안에 보면 나는 단순히 그냥 highly expressed 된 진들만 찾겠다. 그러면 only parse에다가 true 하면 되고, 이걸 false로 하면 두 개 다 찾아줘요. 그리고 minimum percentage라는 게 뭐냐면 이 셀이 얼마만큼 그 진이 익스프레션이 됐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싱글 셀의 가장 어려운 점이 테크니컬 그 바이스가 뭐냐면, 리미테이션이 뭐냐면 드롭 아웃이에요. 분명히 그 진이 있었는데 이 시퀀싱 하는 과정에서 캡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zero inflated 뭐 바이노미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써가지고 한다는데, 그건 좀 팬시한 거고, 그래서 일단 그 미니멈 퍼센티지가 25%가 이상 되는 셀들만 우리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 DG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 폴 체인지가 0.5 이상인 것만 테이블로 뽑아내겠다는 거고, 이게 어제 잠깐 와서 이제 그 다른 그 세션에서 봤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거든요, 안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잘 써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로 바꿔서 이제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테이블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PBMC 마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non available한 지들을 빼낸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제일 제가 지금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인데, 클러스터별로 이거는 지금 R입니다. R 공부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별로 각 그 average log fall change를 역순으로 소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클러스터가 가장 highly expressed 되는 진별로 소팅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탑 10개만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그래머를 보면. 그래서 그 탑 10 진들의 리스트를 한번 갖고 싶다. 그죠? 그거죠. 그래서 요거 블락 31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시킨 동안에
하나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이 PBMC에 여러 가지의 에세이가 있는데 어떤 에세이를 쓸지 그리고 또 어떤 슬롯을 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안에 디폴트가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디폴트를 SCT 그러니까 그 노멀라이제이션 팬시하게 다 보정하고 아주 잘 보정된 값으로 그 어세이로 쓰겠다. 그리고 그 어세이 된 어세이 중에서 로그 노멀라이제이션 그 데이터 슬롯이라는 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인풋 파라미터에다가 스케일 데이터나 아니면 로우 카운트를 쓰겠다 우리가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유니크하게 익스프레션 된 진들을 다 뽑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 리스트를 좀 보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치시면 콘솔에서 뷰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냥 이거 치시면 그 엑셀로 굳이 가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1,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LDH라는 이 진이 highly expression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 폴 체인지는 무엇이고 또 PVL은 얼마이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그 PCT1이 뭐냐면 퍼센티지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클러스터의 그 퍼센티지 그 익스프레션 된 넘버 오브 셀의 퍼센티지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클러스터들의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지티브이면 이 진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클러스터에 highly expression 됐다. 이 p-value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거꾸로 이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가?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이 안에서는 내가 어떠한 펑션의 기능을 알고 싶으면 굳이 구글 서칭하지 않아도 이렇게 find all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 헬프 명령어가 있어서 어떤 아규먼트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DG를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HR, 뭐 DST, 여러 가지 윌콕스 모델, 그 다음에 뭐 바이노미얼, ROC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테스트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에 맞는 그 SA와 슬롯을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만약에 DEC기나 포아손이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로 우리가 테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그 강제적으로 그 read count matrix 그죠? SCT 인티저 밸류 값인 read count matrix를 참조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게 당연하겠죠. 그 로그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테스팅 메소드가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진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얼마만큼 익스프레션이 잘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녀석이 하이 익스프레션 돼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어려우니까 로그 값을 취하면 그래서 로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 진이 어떤 클러스터에 비해서 많이 익스프레션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진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자, 일단 이게 PBMC 아이덴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셀 각각에 대해서 셀 바코드가 있죠. 아까 A, G, G, C, T 뭐 이런 그 유니크한 셀 바코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레이블을 줄 것인가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은 그냥 수락 클러스터 아까 로바인 클러스터 알고리즘 통해서 0부터 뭐 아마 A까지 그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 아이디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진들의 어떠한 어번던스를 익스프레션 레벨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올린 플러스로 우리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진이 유맵에서 어떻게 익스프레션 됐는지 그래서 유맵에서 우리가 그
힙맵처럼 우리가 그 로케이션을 알 수가 있고요.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말하는 것보다 일단 실행을 시키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블락 62번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플랫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유맵에 그 진이 얼마만큼 익스프레션 됐는지 힙맵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뭐죠? 윌컥스 모델이 아닌 ROC라는 그런 테스트 방법으로 한번 DG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ROC의 기본 개념은 내가 원하는 진이 얼마만큼 그 클러스터 안에 그 셀 안에서 얼마만큼 하이리 랭킹이 됐느냐. 그래서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변별력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AUC나 이거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숫자가 높으면 그 진이 많이 유니크하게 하이리 익스프레션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피처 플랫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이올린 플랫이죠. x-액시스는 x축은 클러스터 넘버가 되고 y축은 로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익스프레션 레벨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클러스터 3번에서는 CDA가 많이 익스프레션 됐죠. 그리고 GZMK라는 G는 클러스터 또 3번에서 많이 익스프레션 됐고 우리가 각각 이 클러스터별로 그 진이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아니면 적게 익스프레션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레졸루션이 그래서 여기 저기 뭐죠?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 그림을 한 화면에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맵 위에다가 그죠? 유맵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색깔을 넣어서 좀 아주 좀 더 파란색이 지금 강하면 그 셀들은 더 하이리 익스프레션 됐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보면 요 CCL5는 요 클러스터에 좀 하이리 익스프레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PBP는 요 클러스터에 좀 하이리 익스프레션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맵에서 그 디멘전 플랫 해보는 그 관심 있는 진들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얻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로그고 또 다른 진들에 대해서 다른 DG 메서드 ROC로 했을 때 그 진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힙맵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인 82는 탑 10개의 아까 그 10개의 각 클러스터에서 진들이 어떻게 그 맵이 되는지 그 익스프레션 됐는지를 힙맵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성호 박사가 잠깐 보여줬는데 이렇게 블락처럼 이렇게 아마 힙맵이 형성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진들을 보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어노테이션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 탑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아주 하이 익스프레션 된 진들의 그 리스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세퍼레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몇 개의 그룹 오브 진들은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2번과 3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테이크홈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를 DG를 할 때 어떠한 어세이와 어떠한 슬롯을 쓸지를 결정하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쓰시게 될 거는 데이터 테이블 같은 거 이제 그런 패키지 많이 쓰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부분은 셀 ID,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사실상 우리가 클러스터, 수락 클러스터에서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클러스터 0, 1, 2, 3, 4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상 뭐 DG도 하고 이제 뭐 하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알려면 이게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좀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생물학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더 연구를 잘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합니다. 아까 박소 박사 잠깐 설명을 했지만 클러스터별로 셀 아이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셀별로 독립적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클러스터별로 셀 아이디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티슈 샘플에 그러니까 그 어떤 티슈가 여러 가지 모여 있는 그런 샘플에서 아주 확연히 구별되는 그 마커진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셀 아이디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그 연구가 덜 돼서 어떤 마커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니면 디지즈가 그 어떤 질병이 있거나 좀 정상적인 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샘플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독립적으로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업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부터 좀 그 독립적으로 우리가 셀별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 이제 잘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PBMC에 알려져 있는 지금 한 9개 정도의 셀 타입을 우리가 이제 정의했고요. 그래서 지금 퍼블릭 도메인에서 아마 팬크레이 캔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PBMC 샘플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스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4시 반이니까 이 부분은 스킵을 할 테니까 나중에 각자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대신에 그냥 넘어가게 아쉬우니까 그냥 이미 컴파일된 HTML 파일로 어떻게 셀 아이디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지금 제가 퍼블릭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안에 데이터에 보면 셀 아이덴 어노테이션이 이미 다 돼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 CD940이고 T고 그다음 메모리 CD 셀이고 제가 이제 해본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마커진들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노테이션을 무시한 채 한번 그 프로그램을 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프리딕션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지금 박설 박사도 지금 우리 지금 독자적으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메서드를 개발 중이기도 한데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무슨 랭킹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프리딕션 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SCINA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가지고 얼마만큼 퍼블릭 데이터에 어노테이션 된 것과 얼마 좀 이렇게 일치하는지를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클러스터 이거는 셀 하나하나별로 아이디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아주 그 클러스터 하나가 다 전부 다 같은 셀로 이렇게 그 셀 아이디를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그룹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막 섞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막 변화가 돼 있고 여기 B셀이라고 했는데 이 B셀 안에는 사실상 CD80 셀도 막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컴퓨테이셔널리 프리딕션 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테크니컬 바이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게 어떤 그 셀 리니에이지 그러니까 분화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진들이 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컨트리뷰션을 많이 해서 같은 그룹 오브 클러스터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셀 타입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레벨 셀 아이디를 어떨 때 필요로 하고 또 아니면 셀 레벨 아이디는 또 어떨 때 필요한지 한번 염두에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파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두 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드럭을 적용을 해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아니면 동일한 환자에서 노멀 샘플과 그 다음에 인접한 튜머 샘플을 채취를 했을 때 어떻게 그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어떤 서파퓰레이션 셀 타입이 있는지를 알 때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이 되는 그런 익스페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나머지 한 30분을 할애할까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파일 폴더로 다시 가서 RStudi오로 가셔가지고 그 5번째 Control vs Experimental Dataset을 비교하는 그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Immune Integration R&D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다 수라스에 있어요. 사실상 데이터가 튜토리얼과 함께 이제 저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다 이미 달아드렸고 이게 이 닥터 캉 이 2017년도 이 네이처 페이퍼에 나온 그 데이터를 이제 썼는데 제가 바이올로지를 정말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그대로 들려드렸는데 아마 인터페론 베타라는 아마 뭐 박테리아인지 뭐 어떤 뭐 이렇게 트리먼트를 통해서 그 컨트롤 그룹과 익스페리멘털 스티뮬레이티드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같은 환자의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그 외부의 자극, 이 외부의 자극에서 과연 어떠한 셀 타입과 그죠? 그리고 어떤 셀 타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 받은 셀 타입 중에 어떠한 징들이 바뀌었는지를 아마 연구한 그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다른 더 아마 뭐 그 지네틱 베리언트에 대한 연구를 또 심도 있게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라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머신러닝 그룹에서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알고리즘, 데이터 트랜스퍼링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한 도메인에서 얻은 나리지를 새로운 도메인 아니면 다른 인스턴스에 새로운 샘플에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어떻게 그 코레스판딩 매핑을 하는지 그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아주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분야에서 캐노니컬 콜레이션 어널리시스라는 좀 고전적이지만 상당히 아주 그 재미난 그 메서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박선 박사가 그 프린서플을 핵심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많이 시간 드리고 한 10분 정도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요. 처음에는 CCA가 있고 캐노니컬 콜레이션 어널리시스가 있고 이거는 두 개 데이터 사이에 커먼한 스페이스 찾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앵커링이라고 앵커를 찾는 건데 이거는 어떤 두 개의 데이터 셋이 있으면 두 데이터 셋 사이에 어떤 대응되는 포인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포인트를 찾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데이터 어떤 인포메이션을 트랜스퍼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 기본적인 컨셉추얼한 뷰인데요. 보시면 이게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퍼런스 데이터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있었을 경우에 우선 CCA나 CC를 통해서 커먼 스페이스를 찾고 또 액트 노멀리제이션 CC를 한 다음에 레인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노멀리제이션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같은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앵커를 찾게 됩니다. 앵커라는 거는 두 개 사이에 대응된 점인데 앵커를 찾은 다음에 그 이후에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세입한다 이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CCA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대응된 데이터가 있었을 때 두 데이터 사이에 커먼한 스페이스 찾는 겁니다. 이 커먼한 스페이스 어떤 스페이스 있냐면 두 베리어블이 코렐레이션이 맥시마이 되는 스페이스 찾는 거죠.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고 그래서 각각 데이터들이 서로 대응됩니다. X와 Y가 대응되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떤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했을 때 이 두 개의 프로젝트된 결과가 서로 유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식은 잊어버리시고요. 두 개의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대응된 데이터라서 이 두 개를 서로 같은 스페이스로 프로젝트시켜서 최대한 두 개가 서로 같게 비슷하게 맞춰주는 방법이 CCR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멀리제이션은 CCR 한 다음에 서로 각각 축들이 레인지에 닿을 수 있으므로 그 레인지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앵커라는 걸 설명드린 건데 중요한 컨셉인데 앵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수학에서. 이 앵커라는 거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각각이 그 동그라미들이 데이터 포인트고 이 색깔이 나타내는 게 다른 데이터셋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앵커라는 거는 다른 말로 mutual nearest neighbor.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yi는 xi의 만약에 우리가 세 개의 이웃을 본다면요, 세 개의 이웃 안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xi의 다른 데이터셋에 있는 이웃을 내부 생각하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데 yi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i는 yj의 이웃을 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소 두 개 데이터 관계가 굉장히 높아서 두 개 데이터 사이에 어떤 대응이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뮤추얼 이웃 내부가 되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니어스 네이버후드 각각 모든 페어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페어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각각의 클러스터의 셀 타입을 안다고 가정합시다. 셀 타입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앵커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앵커들의 웨이트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있는 어떤 정보를 앵커를 통해서 흘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즉 보게 되면 여기서 각각 연결이 많게 되면 이 대응되는 클러스터의 셀 타입은 대응하는 앵커가 많은 그 다른 레퍼런스 데이터셋에서 셀 타입과 그대로 갖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앵커를 찾고 앵커에 대한 웨이트를 찾음으로써 쉽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른 데이터셋의 셀 타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었을 경우에 그 데이터셋을 커먼한 스페이스 찾기 위해서 CC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두 데이터셋에 아주 유사한 점들 찾기, 유사 대응된 점들 찾기 위해서 앵커를 디파인해서 앵커의 웨이트를 정의하게 되면 이 앵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정보를 체인포할 수 있다. 그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 다시 가셔가지고 자, 다섯 번째 디렉토리에 첫 번째 integration R&D라는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미 PBMC 데이터 수락 오브젝트는 다 이미 우리 작업한 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새로 열지는 않을게요. 자, 인티그레이션을 해볼게요.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이 수라스의 가장 핵심 기술인 노멀라이제이션, 그죠? SCT 트랜스폼의 아세이를 쓰겠다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할 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세이를 SCT로 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SCT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이제 SCT 인티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박서 박사가 설명했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이제 하죠. 기본적으로 CCL을 실행하기 이전에. 자, 지금 이 데이터는 다운로드를 잠시만요. 이거 데이터를 받으셔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라인 42번 있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다섯 번째 샘플 디렉토리에서 가신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를 다섯 번째 지금 넘버 5로 지정을 하세요.
그 워킹 디렉토리를 여기 5번째 디렉토리로 샘플 디렉토리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42번 그 블락을 그 노트북을 실행을 시킵시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아마 설치가 될 거예요.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블락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그죠? 지금 다운로드 받고 아마 설치를 할 거예요. 이 데이터도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여겨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딩을 하게 돼요. 이게 그 데이터 이름입니다. IFNB라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실험을 했듯이 이것도 이제 QC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마이토콘드리아도 다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두 개의 샘플이 그죠? before, after 트리트먼트가 같은 그 수락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두 개를 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릿 오브젝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노멀 샘플과 그 다음에 그 인터페론 그 베타인가요? 그거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의 샘플은 시퀀싱 그 뎁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동일한 애플 투 애플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DG를 하든 어버넌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샘플을 별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받아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런 청크가 아마 이제 50%가 진행됐다는 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블락을 실행을 할 건데,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공통된 시퀀싱 뎁스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 사이클링 스코어링이라는 걸 해요. 그 셀이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가 뭐 이렇게 G1, G2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셀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스테이터스가 있게 되면서 혹시 유니크한 왜 그러냐면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의 샘플과 또 다른 샘플이 다른 스테이트에 있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좀 그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가지고 셀 사이클이 없는 거로 그 보정을 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 Q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SC 트랜스폼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사실상 이 셀 스코어 사이클 스코어링 빼고 나면 이 노멀라이제이션과 그다음에 SC 트랜스폼은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같이 처리했던 과정이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죠? 아마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그 IFNB라는 그죠? 여기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에 보면 지금 IFNB라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232메가 되는 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플릿하고 노멀라이제이션하고 셀 사이클링하고 그 다음에 SCT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혹시 apply라는 그 프로그램을 메서드를 펑션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하시게 되면 이제 apply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 for loop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멀티플 CPU를 여러 개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데이터 셋이라면. 그래서 아마 apply는 많이 보시게 될 함수 명령어예요. 그 개발자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블락 64번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멀라이제이션하고 하고 기본적인 프리프로세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처 셀렉션이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셀들 간에 뭐 PCA를 하든 셀들 간에 어떤 그 유사성을 비교를 할 때 한 뭐 3만 개가 되는 그런 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진만 좀 미리 선별해서 뭐 로 디멘전 리덕션을 더 한다든가 뭐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다든가 하겠는데 기본적인 그 개념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5,000개 되는 그런 진들 중에서 어크로스 뭐 그러니까 샘플별로 그 진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베리언스가 큰 것들 한 3,000개, 한 4,000개, 5,000개, 뭐 2,000개 이렇게 선별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진은 많은 샘플들에서 공통적으로 익스프레션이 됐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익스프레션 된 것 중에서 그 하이리 익스프레션 된 거, 로우 익스프레션 된 것들 그 편차 클 때 그게 아마도 그 변별력을 그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리언스가 큰 3,000개의 진들을 뽑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데이터를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블락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일단 3,000개 뭐 어떤 뭐 그거는 디폴트로 이제 그 뽑아내고 그래서 피처를 어떠한 진들을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할 때 쓰일 건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SCT 인티그레이션 그죠? 그래서 이제 수라 그 캐노니컬 콜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하기 이전에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피처 셀렉션된 선택된 그 진들이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스케일된 값들을 이미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캐노니컬 콜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 개념은 아까 박성 박사가 설명한 거 그대로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 메커니즘 그 어떻게 작동 원리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HTML 파일에서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될 과정은 뭐냐면 이제 Fine Integration Anchor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그 두 개의 두 개의 샘플 간에 앵커를 찾는 거예요. 앵커를. 그죠? 이게 복잡한 거는 다 모르시더라도 수학적인 설명을 모르시더라도 개념적으로 뭐 누구한테 뭐 좀 아는 척 한다라고 하면 캐노니컬 어널리시스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축구를 많이 하죠. 축구를 많이 하면 유소년 축구단과 그다음에 우리 뭐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있겠죠. 이 11명의 그 축구팀의 플레이어들은 각각의 제 역할이 있어요. 그죠? 미드필드나 아니면 공격수, 그다음에 수비수, 골키퍼가 있죠. 그 앞에 공격수가 볼을 배급하는 볼을 배급하는 그러한 그 역할과 앞에서 그 공을 받아서 공격수가 공격을 하는 거는 이 기본 개념, 이 기본 인터랙션은 유소년 축구나 우리 국가대표 선수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프리저브한 관계를 찾아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캐노니컬 어널리시스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찾아서 시퀀스 앱스가 좀 높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샘플의 시퀀스 앱스가 높든 아니면 작든 간에 그 상대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그룹 오브 진들을 구해서 그 클러스터들을 서로 매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작동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그 앵커를 찾고 그 앵커를 찾게 되면 그 앵커에 우리가 첫 번째 샘플을 그 앵커에 매핑을 시키고 또 두 번째 샘플을 그 앵커에 매핑을 시키면 이게 캐노니컬 어널리시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그룹 클러스터가 어떤 클러스에 서로 얼라이먼트가 된지를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두 블럭 정도 지금
앞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질 게 뭐냐면 자 이제 보면 하나의 매트릭스에 그죠? 하나의 매트릭스에 before treatment와 after treatment 두 개의 셀들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셀들이 트리트먼트 전 컨트롤인지 익스페리먼트 그룹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설명을 드릴게. 디폴트 에세이를 인티그레이티드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캐노니컬 어널리시스를 하고 나면 이 인티그레이티드라는 새로운 에세이가 새로 생겨요. 그 에세이에는 그 결과, 컴퓨테이션 결과들이 다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PCA도 돌릴 것이고 유면도 돌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PCA가 돌리고 나면 그러면 그 스캐너 플롯처럼 막 그렇게 다시 나올 텐데 그 컨트롤 그룹인지 또 익스페리먼털 그룹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 진 익스프레션이 어떤 셀 그룹들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디멘전 플롯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건데 컴퓨터 자, 요거를 요 그림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닷은 자 다시 빨간색 닷은 컨트롤 그룹 샘플들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닷은 스티뮬레이티드 된 샘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캐노니컬 어널리시스 통해서 어느 정도 배치 이펙트나 어떤 그죠? 그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서로 전혀 다른 페이션 1과 페이션 2의 서로 다른 페이션트들을 샘플을 해가지고 이 CCA를 하시면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클러스터가 절대로 매핑 돼서는 안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동이 잘 되는 경우는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과 후에 그리고 아주 비슷한 그 튜머와 동일한 환자로부터 나와 있는 두 개의 샘플을 비교할 때 잘 작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퀀싱 테크놀로지로 그 바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지네틱 머티를 가지고 일부를 쪼개서 다른 시퀀싱 플랫폼으로 돌리고 또 다른 플랫폼 예를 들면 다른 거 ATEX인가요? 프로틴 바인딩 된 칩식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는 이런 캐노니컬 어널리시스가 잘 작동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셀별로 클러스터별로 어노테이션, 셀 타입을 어노테이션 한 것이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컨트롤 그룹에서 예를 들면 그죠? 좀 다르죠, 그죠? 어떤 그 퍼퓰레이션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네,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좀 더 덴스한 거죠.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 부분이 덴스하고 스티뮬레 그룹에서는 이쪽이 더 덴스해지고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된 부분이 어떤 셀 타입인지는 또 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CCA를 통해서 얼라이먼트를 해서 그 두 개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덴서티나 어떻게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이걸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 걸리네. 정말 죄송한데 지금 나머지 5분은 그냥 HTML 파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컨저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에서 했었듯이 우리가 클러스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거는 클러스터에서 그 클러스터를 어널리시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가 어떠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샘플이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어떤 커먼 익스프레스된 진들의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각 셀 타입과 그 다음에 컨트롤과 스티뮬레이션 그룹으로 해서 어떻게 진이 더 익스프레션이 많이 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그 우리 익스페리먼트 샘플이 뭐였냐면 이제 디퍼런셜 진 익스프레션이었거든요. 그 두 개의 샘플 사이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실 거는 그러면 그 우리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진들이 익스프레션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제 이 이제 워크플로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CD4 T셀 클러스터 어노테이션 된 거를 끄집어다가 그죠? 끄집어다가 노멀라이제이션 됐죠. 그죠? 동등한 상태에서 그 진이 그 셀에서 얼마만큼 하이리 익스프레션 됐는지, 로우 익스프레션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분명한 것은 T셀에서 그 인터페론 베타였나요? 그거를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자극을 주고 나서 이 진들이 하이리 익스프레션 됐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아주 흥미있는 결과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디스커버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하나의 샘플에서 그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얼마만큼 하이리 익스프레션 됐는지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샘플이 컨트롤 그룹이었는지 스티뮬레이션 그룹이었는지 이 두 개만 서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캐노니컬 어널리시스 하고 나서 우리가 동일한 클러스터 그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 그러면 컨트롤 그룹과 스티뮬레이션 그룹이 그 두 개의 클러스터 사이에서 어떠한 진들이 서로 다르게 익스프레션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지 이러한 진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진들의 서로 다르게 익스프레션 된 진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물학적으로 이거를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해보시려면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에 달려드렸지만 뭐 FGS, GSEA 이런 이제 Functional Gene Enrichment Analysis라는 걸 써가지고 이러면 이런 진과 이런 진이 어떠한 디지즈 모델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패스웨이에서 하이리 익스프레션 된 어떠한 그 컴포넌트였는지 멤버였는지를 알면 그 패스웨이가 어떠한 바이올로지컬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재미난 연구를 우리가 더 개발할 수가 있겠죠.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유맵에다가 어떠한 관심 있는 진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컨트롤 그룹이 있고 스티뮬레이션 그룹이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진들이 됩니다. 진 CD3DED는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진들이 이제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고요. GNLY도 그죠? 비슷하게 좀 돼 있죠. 근데 이제 I6라는 그 아마 인터페론 이 진은 상당히 익스페리먼트 그룹에서 많이 익스프레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어떻게 진들이 많이 발현되는지 또 덜 발현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이올린 플랫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이 될 수도 있고 클러스터가 어노테이션 된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수락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LYG라는 G는 이러한 셀 타입에서 이렇게 다르게 익스프레션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재미난 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뭐 ISG15이 뭔지 어떤 생물학적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진들을 이제 여기다 놓고
우리가 바이올린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거는 로그 익스프레션 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샘플을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샘플을 비교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반드시 그 SCT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그 샘플 각각에 대해서 고유하게 노멀라이제이션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시퀀싱 뎁스에서 좀 인디펜던트하게 상대적인 G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얼마만큼 익스프레션이 잘 됐는지를 서로 다르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어널리시스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도 타임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모노클이라는 이제 잘 쓰이는 그런 패키지가 있고 그 스트랩날이라는 교수 그룹에서 이제 개발했고 뭐 이제 싱글셀에 대한 리뷰 페이퍼도 많이 쓰시고 그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것들 보면 아주 재미난 놈들이 많고 그 후속으로 이제 슬링샷이라는 수도 타임 어널리시스라는 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봤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그 스태티스티컬하게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싶다면 이제 D-싱글이라는 또 다른 R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을 가지고 DG를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드롭아웃에 조금 덜 민감하게 덜 바이어스가 된 상태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재미난 건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개발된 GSE라는 툴을 가지고 어떠한 좀 다르게 익스프레션 된 짐들이 어떠한 패스웨이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고 싶을 때 GSE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지막에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죄송하고요.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백분할 수 없죠. 더 좋은 컴퓨터를 사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이메일과 이제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문의하셔도 좋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